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MyFM 91.3 10월 둘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갑자기 가을이 훅 다가왔습니다. 벌써 단풍도 약간 드는 것 같고요. 가을이다 하고 계절의 변화에 놀라다 보면 즐길 틈도 없이 겨울도 곧 올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이제 연말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가을을 깊게 즐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 PD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또 가족들과 약간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 그 추석 연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이 썩 반갑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래도 뭐 그냥 좀 쉬면서 일하면서 와중에 그러면서 지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약간 기운을 그래도 기운이 더 나시는 것 같아요. 연휴 전보다. 아, 그럼요. 차 대표님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연휴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추석 명절이 이렇게 재미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차 대표님이 연휴 중에 한번 술 먹자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또 선약이 있어서 거절했더니 이렇게 또 심심해하고 계셨다니 제가 좀 죄송하네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요즘에 그나마 추석은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애들도 저는 많이 연해. 당일날도 많이 연해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전에는 정말 그래도 별로 갈 곳도 없더라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 맞아요. 뭐 그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는 약간 특별 방송으로 이제 소식 전해드리지 않고 저희 뭐 약간 음악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밀린 소식도 있고 해서 오늘 소식이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에서 약간 숙박시설을 좀 늘리도록 하는 계획을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기 좀 신촌 지역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뭐 자치구의 건축사 상담 창구 등을 통해서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뭐 유도하겠다라는 거 하는데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온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신촌 지역도 용도 변경 뭐 주요 대상지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촌에 좀 노후된 이제 상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신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관광 숙박 특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의 기준을 마련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좀 노후 모텔이나 뭐 노후 여관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이고 높은 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거기서도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게 신촌역 주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신촌역 주변에 이제 뭐 좀 큰 모텔촌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상 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계획만 발표한 거고 구체적인 조례안이라던가 뭐 거기 어떤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신촌이 용적률을 이제 서대문에 이제 할당된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면은 뭐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용적률이 그냥 높아지면은 주차 시설이 늘어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신촌을 또 많이 찾는 편이시다 보니까 숙박 시설은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에도 이제 숙박 시설을 좀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도 터지고 이런 제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좀 이제 그 동교동 삼거리에 있는 그 뭐 린나이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 건물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원래 그것도 좀 숙박 시설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신촌 얘기하면은 신촌 그역 2호선 말고요. 신촌역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그걸 좀 숙박시설로 바꿔가지고 공항철도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노선이 그쪽으로 간 건 아니지만 가까우니까 어쨌든 이제 요즘 이제 다시 올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정비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나는 게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때 신촌에다가 용적률 1000% 주면서 호텔 만들려고 했다가 평당 가격을 4억을 부르는 바람에 그때 허가받은 호텔 아직도 못 짓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왜 구의회 회의록 보다가 평당 4천만 원을 평당 4천만 원이서 4억으로 오탈 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봤거든요. 평당 4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직도 인제서야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것이 결정 났다는 건 아니고 전체 지금 신촌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기억이 나서 옛날에 그랬다는 기억이 나서 이게 이제 쉽게 될 건가?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호텔 하나 짓는 걸 결국 못 짓고 지금까지도 못 지었는데 이게 과연 뭐 쉽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 지금 신촌 파출소 옆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쵸. 지금 뭐 허물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행정에 좀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실제 진행되는 건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약간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호텔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기사가 또 있는데요. 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이제 그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국고 환수를 정부에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대법에서 결국 그것은 이제 환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뭐 그 원래 이제 현재 이제 이우영 회장이 친일파인 이해승의 손자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집안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땅인데 이게 중간에 한번 그 이우영 회장이 어떤 이유로 이게 소유권이 제일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 담긴 이 금저당 대출을 갚질 않아서 소유권이 한번 제일은행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우영 회장이 사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그게 이제 대법에서는 1, 2심 그리고 대법까지도 다 비슷한 판결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쨌든 제일은행에 한번 넘어갔다가 온 땅이기 때문에 이 제일은행에서 땅을 구입한 거를 직접적으로 친일 행위의 결과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합법적인 거래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뭐 그동안 이제 환수 대상이라고 한 거는 이게 약간 일종의 땅 세탁 뭐 그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다시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때 대출을 갚았으면은 이런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한 일 없이 계속 환수 대상이라고 봤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은행에 넘어갔다 온 거를 뭐 하면은 이거 약간 꼼수를 친일파들한테 허락해 주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계속 환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법에서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드라이브 보면 땅 세탁 느낌이 나는 거고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뭐 주식 파킹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유주만 바꿨다가 다시 가져오는 뭐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법으로 친일파 후손의 땅 혹은 범죄 재산 같은 경우도 넘겼다가 혹은 다시 사들이면은 이거는 이제 거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이게 그 국민 감정, 법 감정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뭐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고 좀 답답한 건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를 뭐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안 해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루어서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으로써 친일파 후손들의 땅에다가 재산을 증식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좀 일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되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패 혹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게 뭐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 뭐 환수 조치가 되기 훨씬 이전에 그냥 땅을 팔아서 현금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게 워낙 많은 거고 뭐
진짜 환수된 건 아주 상징적인 사실 몇몇 건들이 환수가 된 거고 대부분의 이제 친일 때 형성된 재산이라는 게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팔고 사고 했다가 뭐 그런 것들이 불어나기도 하고 하는 거라 사실 뭐 친일 재산청 환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뭐 중간에 한번 소유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환수가 해보자 그랬던 건데 좀 안타까운 판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어쨌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 거라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걸 되게 가속화할 텐데 그걸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그 땅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세우면서 친일파 후손에게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하는 사업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판결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땅을 정부가 환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 땅의 어떤 상징적 의미나 우리가 어쨌든 뭐 지금 약간 공공이 개입하는 개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임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뭐 그 땅에 100%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친일에 대한 반성을 담는다거나 아니면 일종은 좀 공공적인 목적으로 땅의 일부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뭐 요구를 구체화해서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 시민사회에서.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숙박시설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 숙박시설이 지금 필요하다 서대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힐튼 호텔이 스위스 그랜드 힐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원래 그랜드 힐튼 호텔인가 정확히 이름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힐튼 호텔이었는데 힐튼이 빠졌어요. 네. 힐튼 체인에 이제 네. 위탁을 했다가 힐튼 체인이 또 네. 털고 나갔죠.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도 서대문에 있는 뭐 신촌에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지금 자연과 가깝고 이런 공간의 호텔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고민 말고 그냥 호텔로서 좀 회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차라리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연세로에서 다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6개월간 시험 실시하겠다라는 서울시의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근데 9월 말 10월 초가 연휴 기간이어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겠다고 하고 3일에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여기 3일에 여기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다라는 교통시설물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변 상인들이 나와서 이거를 방해하고 이제 구에서도 계속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결국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고 도색만 뭐 그 이전에 여기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도색만 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서울시의 그런 결정이 시행은 됐는데 아직 좀 애매하고 일부 보도에서는 아직 자가용들도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어서 조금 애매한 상태로 계속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 어디죠 신촌 오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다가는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했다고 해요. 거기는 서울시 땅이니까. 근데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그 진입 금지라는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은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 550m 구간 연세대학교 그 정문에서부터 여기 그 오거리 전까지 550m 구간이 이제 서대문 구 도로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서울시가 구청의 허락을 받고 뭘 할 거면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구의 주장은 그렇고 서울시는 이거는 뭐 경찰의 허가를 받으면은 교통표지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좀 해석 자체도 다른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 관리는 이제 구도로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이 들어갔을 때 단속의 주체가 누구냐가 또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경찰이 한다고 하면은 뭐 경찰 심의 받으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자치분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좀 소통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걸 휴일에 보통 하거든요.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근데 왜 휴일에 했다고 뭐라 하는 거는 약간 좀 그것도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까
같은 느낌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요. 약간 꼼수 설치다 막 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근데 보통 이거 새벽에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차가 없을 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비판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소통의 그 결과는 다 끝난 거잖아요. 뭐 서울시는 6개월 동안 한 번 더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청 가가지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지역의 시의원도 그렇고 연희동 시의원도 가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고 의원들인데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좀 시장과 구청장이 맞짱 토론을 하든 좀 해라. 그래서 좀 뭐 해결책을 좀 고민하지 왜 굳이 같은 당 소속끼리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타 정당에 좀 책임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당 관계자들도, 그리고 여기가 지역구인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를 지역구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구청이 너무 뭔가 막아놨다고 해야 될까요? 퇴로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누누이 말을 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장사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뭐 무슨 핑계 댈 거냐고. 이게 진짜 이제 차가 다니게 한다고 치고 자 계속 다녀. 근데 장사 안 돼. 그럼 무슨 핑계 댈 거예요? 난 이분들 진짜 걱정스러워요. 제가 아무리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 입장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다니고 안 다니고가 여기에 상권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약간. 예, 믿음은 안 되시고요.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1+1은 100이라고 하는 과학적 계단 뿌린 사람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100% 이거래잖아요. 100% 이것 탓이래잖아요. 이것 때문이래잖아요. 차가 다니고 안 다니고. 어쨌든 이제 신촌 지역에 또 여러 축제가 이제 벌어질 거고, 이게 이제 신촌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고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생존권 얘기 나오고, 뭐 수천 명 신촌 산인의 생계 얘기 나오고, 그럼 550m의 자가용이 다니는 게 과연 그 수천 명의 생계에 그렇게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뭐 주차 타워를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관련돼서 거기서 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꼭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니까 뭐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행과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더 이득이 높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계속 시행해야 된다, 혹은 아예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신촌 여기 거리 갈 때 2층, 3층에 그렇게 그 업소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카페나 뭐 이런 게 2층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분은 걷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차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가. 그러니까 가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여기는 영업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걷는 걸 좋아할 수 있죠. 저 이제 뭐 차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좀 정치의 실종, 행정적인 소통의 실패,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정말 뭐 폭력적인 사건까지 나타나진 않았겠지만 결국 상인들이 몸으로 이거를 막은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당이까지도 한데, 심지어 약간 정말 뭐 총체적인 소통의 실패, 뭐 대중교통 전용주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구청 듭니다. 보도자료 보내면서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부디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요? 이거 이 사건. 그래서 지금 그 저지됐다. 그 보도자료 보내면서 부디 긍정적으로 다뤄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부디 긍정적으로 다뤄주기에는 뭐 내용이 뭐 이게 기술적으로 설치하려다 주민의 저지를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뭔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하지 말아야, 그냥 무조건 서울시가 잘못한 거고 하지 말았는데,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게. 네. 어쨌든 뭐 중앙 계속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싸움이 나니까 중앙 언론에도 좀 나오기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신촌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기는 해요. 싸움 구경이 재밌긴 한데 네.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화끈하게 또 싸우시는 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싸우시니까. 네, 좀 그리고 그래서 자가용을 끌고 거기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이라도 받으면 구청이 내줄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뭐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또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제보하는 단속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은 그렇죠.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좀 구청이 내줄 것도 아닌데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갔는데 누가 좀 약간 대놓고 그냥 찍어버려. 그걸 찍어서 여기는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 데서 들어왔어.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신고를 다 하면 그렇죠. 그거는 뭐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예외 조항으로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리면 그냥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럴 때도 사유를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뭐 표지판이 안 보였다거나 미처 몰랐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사유를 하면은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유명한 대법원장 그거 할 때 모른다고 무죄로 주셨은 적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행정이 이거를 제대로 이제 갖춰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그걸 이제 좀 어겼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막아서 그 다음 가는 사람이 표지판이 제대로 없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행정이 불비니까 뭐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누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대문구 보도자료 보면은 인상적인 건 하나는 있어요. 이렇게 대중교통 정형지구 해제되고 차량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간선도로라고 할까요? 골목 도로에 차량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골목을 걷는 보행자들에게는 조금 위험이 사라진 그리고 걷는데 덜 불편한 뭐 이런 상황은 됐던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건지 뭐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좋은 건지는 좀 함께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소식 하나 또 볼게요. 이번 좀 총선 얘기인데요. 저희가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 이제 서대문 갑을 그리고 이웃의 종로 중구가 다들 약간 유권자 수가 적은 편이라서 이게 일정하게 조정이 되거나 지역구가 줄어들 수가 있다. 혹은 뭐 종로의 유권자 수가 너무 적어서 뭐 서대문 갑이랑 뭐 합쳐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견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서대문 갑을은 현행대로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데 이제 뭐 거기에서 아직 획정이 100% 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사전 검토를 한 보고서 같은 격이 나왔는데 서대문 얘기는 따로 언급이 없고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서 종로 중구를 한 선거구로 묻고 지금은 이제 중구랑 성동을 합쳐서 이제 중성동갑, 중성동을 이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성동은 다시 두 개로 나누는 방안이 현행 원칙상 가장 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좀 빡이지. 이게 이제 뭐 좀 이게 뭐 복잡한 얘기인데 원칙이 있어서 근데 그 지자체별로 하다 보면은 이게 묵더라도 유권자 수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뭐 n분의 1 해가지고 선거구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칙이 있는데 제일 유권자 수가 아니라 인구 수가 제일 적은 선거구와 제일 많은 선거구가 1대2가 넘어서면 안 된다. 이제 2배가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계산하면 뭐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뭐 하한선은 13만 명, 상한선은 한 27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수가 나오는데 이제 중구가 이 하한선을 아래로 넘어서서 중구를 어딘가에 붙여야 되는데 또 제2의 원칙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은 다음에 그거를 또 나누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성동 갑이나 중성동 을로 나누는 거는 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건데 지난번에는 중구를 어디다가 붙여도 원칙에 맞지 않아서 뭐 가장 좀 베스트가 뭐냐 그럼 중성동을 붙이자 그렇게 선거를 했던 건데 이번엔 중구와 종로구에 둘 다 인구가 줄어서 중구 종로구를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중구 종로구를
묶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선거가 획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구 종로구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은 그냥 갑을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구하고 성동구 일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묶이다 보니까 성동구 일부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성동 행사를 다 가는 것도 되게 애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동만 사실은 이제 자기 지역구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종로 중구로 묶이면은 종로 행사 가고 중구 행사 가고 중구에 이제 예산 집중시키면 되고 종로에 집중시키면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제 묶어서 쪼개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원칙으로 삼아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저번 총선 같은 경우는 서대문하고 종로로 묶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냥 갑하고 종로가 묶이는 게 아니라 종로 서대문 갑, 종로 서대문 을인데 일좀 보면 이제 평창동이 이쪽 상명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은동, 홍제동하고 가자동하고 묶여서 이렇게 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 뭐 중심부 있잖아요. 거기랑 갑이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로 중구가 묶이고 나면은 서대문은 사실 아슬아슬한 구긴 해요. 인구가. 한 두 개로 나눴을 때 하한선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죠. 네. 뭐 만약에 인구가 더 줄어들면은 뭐 26년 총선에서는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서대문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갑이 지금 인구 하한선에 좀 가깝거든요. 그렇죠. 을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서대문에 7개씩 동을 나눠져 있는 거를 조정하자. 6개, 8개 이런 식으로. 뭐 그렇든 아니면은 A 동이 원래 갑 소속이었는데 을로 보내고. 그러니까 6개, 8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7개더라도 그 7개에 소속된 A를 트레이드 하자고요. 그렇게 그런 식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획정이 제대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두고 볼 필요는 획정에서 있어요. 이제 뭐 한 지역구 내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들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서대문도 뭐 그 얘기는 포함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획정의 사전 검토에서는 뭐 서대문 가불은 현행에서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뭐 획정이 계속 좀 언제나 그렇지만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정말 법에 안 맞는 선거구만 좀 조정을 할 거라 제가 보기엔 서대문 가불은 현행대로 이번 총선을 치를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뭐 선수 그 링에 오를 선수들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리스트에도 별로 많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 추석 연휴라서 뭐 추석 인사인 척하는 자기 이름을 알리려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는데 서대문에는 예상 밖의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제 출마 선언을 이미 하셔서 저희가 출마를 공식화했다라고 말씀드린 분들만 있고 이 사람이 붙였어라는 게 뭐 서대문 갑을 둘 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현수막 붙였는데 떼버렸잖아요. 서대문 구청에서. 바로 못 되기도 네네.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도 그럼 서대문 구청장은 왜 붙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서대문 구청장의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사실은 개인 명의로 그런 걸 붙이거나 뭐 하는 건 안 되죠. 구청장.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것보다 그건 근거 이제 붙일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리고 현수막도 청장님 개인 돈으로 하셨겠죠.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고 혹시 근거 없는데 본인이 붙였으면은 뭐 명절이니까 익스큐즈 해달라 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혹은 저 같은 사람도 현수막 붙여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가 구청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업무 추진비 가지고 성금을 낼 때는 서대문 구청장으로 내야지 이성헌 이렇게 이름으로 내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 현수막도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대로 가면은 사실은 이성헌 청장의 이름을 걸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도 지역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을 못 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저나 약간 저는 현수막이 차라리 그러니까 전 청장 때는 아예 몰라 예외 없어 다 그냥 그거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녹음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건설 회사들이 지금 추석 뭐 어쩌고 다 하고 나서요. 지금 프랭카드 안 떼요. 여기는 또 신고까지 했는데도 안 떼요. 여기는. 추석 연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래도 안 띱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뭐 이게 약간 느낌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걸 되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뛰는구나. 이러면 이제 사실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사실. 좀 일관성 있는 좀 이런 현수막 정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내로남불이라고 늘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확 짜증이 나네요. 짜증을 또 너무 신고를 해도 안 뛰어요. 네. 혹시 여러분 그 신고를 해서 안 뗀다고 해서 직접 남의 현수막을 띄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화가 나시더라도 뭐 직접 떼시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뭐 손괴죄 어쩌죠 뭐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재물손괴죄가 되죠. 네. 네, 또 뭐 하나 짧게 이제 정치 관련해서 볼 소식은요. 서대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식은 아닌데 지방 정치에서 지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헌재 결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당은 전국 정당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당법의 규정이 있어서 최소 이제 5개 광역지자체의 시도당을 가져서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뭐 나는 뭐 서울 혹은 또 좁게는 서대문이나 뭐 그런 데서만 정치를 하고 싶다. 우리는 뭐 구의회만 출마할 거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그렇게 시작해서 뭐 점점 넓혀 나갈 거다. 그런 계획을 하는 정당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런 정당들이 이거를 왜 5개 시도당을 두려고 하는 건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맞다. 뭐 꼭 5개 시도당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본 입장이 9명 중에 5명으로 더 많았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기 있어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6명의 위헌이다라는 거 있었는데 1명이 부족해서 수는 더 적지만 어쨌든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서대문구에는 아직 이제 지역 정당 운동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데 은평구에서는 은평민들레당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웃의 은평구에서 자기 이제 뭐 정당 설립 신고를 은평민들레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번에 이제 이 재판에 참여했는데 이제 뭐 실패한 거죠.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대 이유가 조금 뭐 반대 이 헌법재판관들의 반대 이유가 조금 뭐랄까요? 옹색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혼란이 예상된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약간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렇죠.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치 문화적으로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선택에 따라 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는데 뭐 좀 6명을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장 혼란이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대문 당 이러면은 서대문의 일종의 대표적인 정당 같은 꼭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지역명을 직접적으로 대표에게 오인하게 할 만한 명칭을 못 쓰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신한국당이 있었잖아요. 이제 한국당은 아닌 거잖아요. 그 신한국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거나 신서대문당 이런 식으로요. 뭐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평민들레당도 은평당이 아니라 은평민들레당 그치.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은평이 붙지만 뭐 이제 또 하거나 아마 앞에 은평에 뭘 넣는다거나 서대문 주민민주주의당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좀 대표적인 성을 띌 것 같아서 뭐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오히려 상상을 할 때 재밌을 법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 정당들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런 지역 정당들이 있을 때 지역 정당을 연대를 하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구의원이나 이런 지역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지역 의원들을 이렇게 뭐 공천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면 서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쉽게 그냥 혼란이 예상된다는 걸로 위헌 판정을 해버리는 건 뭔가 이게 너무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가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판단은 조금 좀 어색하고 그 동안에 좀 이렇게 가졌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무슨 뭘 했을 때 헌법재판소 갖고 오면 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게 이제 일관된 그거였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일관됨이 안 보였을까? 약간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당법 자체가 이제 제도로서 좀 누르는 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정당 등록이 취소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헌재에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제 조항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는 당명은 그대로 계속인데 뭐 선거 끝나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당 뭐 민주주의 이런 거가 이제 제도로서 이제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역 정당은 국회의원은 못 낸다.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지역 정당은 서울시 의원까지만 낸다. 서대문구의 지역 정당은 서대문구 의원까지만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룰을 조금 두면 전국 정당만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룰을 좀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너무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다 혼란, 뭐 세상이 그러면 혼란한 걸 안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이제 이중당적 금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니 어차피 당적에 대해서 모든 당들이 까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금지한다 만다라는 뭐 규정을 만들 필요까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연대 연합을 혹은 나는 어느 A 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지만 일종의 이제 그 구호성, 운동성 정당도 있잖아요. 뭐 그런 정당의 활동은 나는 동의하니까 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녹색당 같은 경우가 기후위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A 당에 내 몸을 담고 있지만 아니 좀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이 활동이 좀 괜찮다. 나는 후원이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중당적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걸리면 바보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출마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 지방 정치가 너무 이제 중앙 정당들도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마음대로 해서 이제 풀뿌리에서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눈에 드는 사람들만 공천이 되고, 내가 지역에서 뭔가 정말 주민들이랑 뭘 해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랑 뭐 친해지는 길 외에는 마땅한 길이 없다. 그런 참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 정당이 되면 지방 자치를 좀 크게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다수 의견이 위헌이라고 한 거라 뭐 제가 보기엔 조만간 다시 헌재로 갈 거, 네. 논리를 좀 더 정비하고 사례를 조금 더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 사례가 지금 은평민들의당이나 과천 뭐 이런 사례에서 낸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서대문구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주민자치나 뭐 협치나 등등등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구의회 의원들이 약간 못마땅하고 이러신 분들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지역 주민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정당이나 아니면은 뭐 주민 후보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서대문구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몇몇 동네만의 문제일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는 정말 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당의 뭐 이런 정책 견해 이런 게 전통적으로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천하는 후보는 일종의 거기와 궤를 좀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있고, 개인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뭘 가지고 우리가 동의해주고 지지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제 지역구만 해도 10만 명이 살고 유권자가 뭐 한 8만 명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뭘 솔직히 말해서 저를 알아서 찍었겠어요.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소속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 정당이 생긴다면은 그 당들도 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속의 사람들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했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는 후보도 그 활동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는 생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지역 정당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기초의회에서 정당 뭐 공천을 폐지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연휴도 지나고 왠지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좋은 가을날 더 많이 걸으시면서 힘내라고 준비했습니다.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부가현 2구역에서 이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건설비 관련한 분쟁이 있고 조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갔었는데요. 뭐 이것도 약간 공사비를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뭐 좀 당분간은 시공사랑 조금 더 같이 가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평당 한 800만 원대를 시공사에서 요청해서 분쟁이 있었던 건데 평당 한 700만 원대 정도로 뭐 80만 원 정도를 낮춰서 일단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홍제 3구역도 뭐 지난 시간 때 뭐 일단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이 유지됐다라고 해서요. 뭐 아직까지 그때도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그런 뭐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 예상대로 일단은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또 재개발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 재개발을 맨날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저 홍은 1구역 이죠. 홍은 사거리에서 북측 그러니까 유진상가 맞은편 쪽이죠. 풍림 아파트 쪽에 있는 구역 홍제초랑 홍은 사거리 사이의 구역인데 뭐 329세대로 뭐 되도록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이 수정 가결됐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뭐 오래전부터 이제 이 계획은 있었는데 한번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철회가 됐다가 다시 지정이 된 건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경기도 좋지는 않고 여기가 이제 구청장이 계속 하고 있는 유진상가를 어떻게 좀 바꿀 건가라는 것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접해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홍제천을 복개할 도로기 때문에 홍제천 유진상가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수도 하도 많은 지역이라 지정은 됐는데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유진상가에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닌데 어쨌든 그 곳도 좀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계속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서대문의 도시계획 목표는 모든 주거 지역을 아파트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게 좋은 방향인가?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는 게 아니라 서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주택 주거 지역 그런 걸 나만하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딜레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저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할 수 진짜 필요하죠 어디인가는. 근데 너무 재개발 재건축 얘기밖에 안 하니까 와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이제 서울에는 아파트밖에 없겠구나 진짜. 그러면은 그 외에 어떤 주거의 삶을 조금 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진짜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 예. 네, 아무튼 뭐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요새 워낙 날씨가 좋고 10월이 가장 또 이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달이죠, 축제의 달. 네, 서대문에서도 열리는 뭐 행사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서대문 FM에서 공동 주관하는 당뇨 예방을 위한 안산 자락길 힐링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안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 뒤에서 시작해서요. 독립문에서 끝나는 코스고 앞뒤로 이제 그 혈당 체크도 하고요. 좀 몇 가지 선물 드리면서 이제 걷기가 이제 당뇨병에 좋대요.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당 체크하고 걸은 다음에 또 혈당 체크하고 이러면서 이제 걷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다가 달아두겠습니다.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유튜브 더보기란에 네, 공짜입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짜로 혈당 체크도 하고 뭐 사은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어차피 걸을 안산이라면 이럴 기회 같이 좀 걸어도 좋을 것 같고 또 봉사활동 하고 싶으신 분들은 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봉사자는 지금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등록하시면 이미 그 홍보가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25명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서대문 노동인권문화제도 이번에 10월달에 열리죠. 네, 내일모레 서대문 열리죠, 내일모레. 노동인권문화제는 이번에 내일모레 이제 글피. 11회 네. 네, 벌써 11년째 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쉼이 있는 노동, 쉼이 있는 서대문. 그래서 좀 쉬면서 일하는, 쉴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160시간인가 뭐 이런 식의 우리 노동 환경이 아니라 좀 그런 이제 쉼 있는 노동을 주제로 하는데요. 10월 12일 목요일에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네, 어쨌든 폭포마당 그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개막식을 하고요. 그때 서대문 지역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진행자님께서 함께 그때 토크 콘서트처럼 네, 제가 진행을 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인왕시장 또 상인회와 함께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를 이렇게 낮에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뭐 물건이나 이런 준비된 게 많다고 하니까 홍은 종합사회복지관과도 함께하는 그런 이제 바자회가 있고 저녁에는 이제 또 영화제가 있어요. 영화제도 노동과 관련된 영화는 좀 찾기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좀 작품성 있는 영화로 하니까 8개의 산인가 영화 제목이 그래요. 이것도 최신 개봉작이기도 한데 저희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받은 영화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하니까요. 신청하셔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까지 행사는 쭉 이어지는데요. 이날은 걷기 행사고 이제 좀 서대문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은 좀 이게 같이 걸으면서 하면 좋긴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마침 또 전태일 재단에서 전태일 그 다리 근처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라탑에 모여가지고 전태일 다리까지 걷고 여기에서 또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일에 서대문 노동인권문화제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서대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네. 그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뭐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 기회에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우리 차 대표님이 계시는 곳에서 뭐 하셔도 좋고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오셔도 좋고 우리가 작은 사업장이라도 이럴 때 뭐 동료들이랑 뭐 우리가 뭐 노조가 있거나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산책 삼아 목요일 금요일 날도 행사가 있으니까요. 산책 삼아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11회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제를 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나마 남아 있는 또 중요한 이제 우리 문화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 참여해 주시지 않더라도 혹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노동자와 관련된 이런 센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약간 걱정스러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자 지원을 하는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세금 참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예산을 줄어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또 뭐 현수막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10월 24일 날 KBS 전국 노래자랑 서대문구 편이 열린다고 합니다. 뭐 전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딱 날씨 좋을 때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뭐 1년 내내 하는 거다 보니까 딱 날씨 가장 좋을 때 서대문구에서 진행이 되게 됐네요. 접수는 10월 13일 6시까지 가능하고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 통해서 이메일은 이제 서대문구 홈페이지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성 가수만 아니면 구민이나 뭐 서대문구 소재 사업자나 직장인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새 또 전국노래자랑이 뭐 MC가 바뀌고 나서 인기가 또 더 많아졌더라고요. 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대문 문화제 야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10월 14일, 15일 뭐 행사가 많아서 날짜가 계속 헷갈리는데 10월 14일, 15일이고요. 야행 그러니까 이제 밤에 걷는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야간 개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뭐 거의 붙어 있죠. 이들 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실내 시설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또 공원도 있고 그런 시설까지 있어서 야행이라고 하는데 뭐 평일에 시간 내서 가기 좀 어려웠던 것도 이번에 뭐 늦게까지 연장 운행을 하니 주말이군요. 죄송합니다.
10월 14일이 주말이네요. 뭐 주말 오후 10시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뭐 제가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연희동에 BTS의 V가 뭐 출연한 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 개인 유튜브? 아니,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자기 그냥 개인. 제가 너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약간 아니 저는 뭘 영상을 찍었다고 그러길래. 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방송이거나 그랬으면은 그냥 뭐 연희동에서 촬영을 했나보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요새 그 짧은 쇼폼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요새 민희진 대표라고 해서 뉴진스 프로듀서로 유명한 네네. 민희진 대표가 최근에 이제 BTS B랑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연희동에서 이렇게 뭐 BTS B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을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뭐 맛집 방문이거나 뭐 화보 촬영 같이 뭐 이유가 있는 거면은 오히려 그냥 뭐 연희동 이쁜 데가 많으니까 했나보다라 하는데 되게 뜬금없이 횡단보도에서 BTS B가 기다리고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막 BTS B가 이렇게 막 춤을 이렇게 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만 하느라고 이 BTS B를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장소가 우리가 이제 연희동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제 그 먹자골목 쪽이 아니라 백사고지 횡단보도 쪽.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차는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인파가 있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횡단보도에서 BTS B가 뭐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편한 옷을 편한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춤을 추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에 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BTS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BTS 누구였더라? 누구는 또 이렇게 자기가 탈 쓰고 가가지고 이렇게 꼬셔요. 공연 이렇게 싸다고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2명 정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카페 같은데 2명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가 탈을 벗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보면서 어머 BTS 진짜 BTS 이러고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어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조명이 어두우니까 무섭다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막 BTS 공연을 실제로 못 보면서 막 이러기도 하고 BTS가 요즘에 이런 시도를 많이 하네요, 사실. 그렇죠. 뭐 자주 뭐 BTS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연희동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뭐 자주 저희 서대문구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노래는 BTS B의 솔로곡이죠. 슬로우 댄싱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